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이번 주도 저희들 새로운 좀 이슈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모였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저는 뭐 주말에 이번에 아버님 제사가 있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시골은 아니죠. 오랜만에 저기 지방에 내려갔다는데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벚꽃 시즌이 지금 이제 지났죠. 지났죠? 원래 4월 한 중순 정도가 원래 벚꽃 시즌인데 갈수록 이제 날씨가 점차 이게 따뜻해짐에 따라서 4월 초면은 이미 벚꽃이 다 그래요? 피고 또 올 4월 초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 벚꽃이 이전보다 빨리 졌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또 약간 피임약 관련되어진 거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혈전 문제도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피임약을 먹어서 발생하는 혈전과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부작용으로 나오는 혈전에 대해서 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들 피임약 먹었을 때 발생하는 혈전,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혈전, 이거에 대해서 좀 차이점 기사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백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몸에다가 작은 전쟁을 일으키는 작은 좀 시끄럽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작은 쇼크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염증을 수복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제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혈소판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리게 돼서 체내에 있는 그 혈소판의 그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생기는 혈전은 혈액 내에 혈소판이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피임약은 호르몬제지 않습니까? 호르몬제죠. 네, 호르몬제는 뭐냐면 호르몬제를 좀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치로 조금 더 혈액 내에 이 양을 좀 증가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 혈액 내에 아무래도 이 호르몬이 일반적으로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에 쉽게 말하면 좀 끈적끈 점주해지는 이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흐름의 방해가 생겨서 혈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인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혈전이 생기는 기전과 그리고 피임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혈전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고 봐야겠네. 네, 다르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백신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혈전은 혈소판 감소가 따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임약을 먹어서 생기는 혈전증 같은 경우는 혈소판의 감소 증상이 없다. 감소 증상이라기보다는 혈액 내에 그 단백질의 어떤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혈액이 되게 끈적끈적해지는 감소 증상은 없다. 그렇죠. 근데 혈소판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없다. 이렇게 좀 그냥 단순하게 좀 정리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때요? 지금 백신이 저희 나라가 지금 계약 물량이 한 7,900만 명분 정도 좀 됐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뭐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 1,000명이 됐고, 1,000만 명 회분, 1,000만 명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까지 접종하는 거를 명분이라고 표시를 한 명당 2차까지? 네, 한 명당. 그러니까 일단 단어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1회분이라는 거는 1차만 맞았을 때의 분량을 1회분이라고 하고 2차를 다 포함해서 맞는 총 수량을 명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2회를 맞을 수 있는 분량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그리고 화이자에서 1,300만 명분, 그리고 얀센에서 600만 명분, 그리고 모더나에서 2,000만 명분, 그리고 노바백스에서 2,000만 명분의 백신을 각각 확보를 했고 거기다 이제 우리 예전에 코로나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1,000만 명분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일단 총 7,600만 명 정도의 그 백신을 일단 확보를 한 걸로 7,6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렇죠. 2차까지 커버가 되는. 얀센 같은 경우는 1회만 백신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회 분량인 거죠. 얀센은 그렇죠.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거는 1회분만 표현이 된 거고. 이게 지금 계약을 했다는 거지 다 들어왔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보를 했다는 거는 계약을 했다는 거지 그 수량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은 일단 그걸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개념과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백신의 그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고. 조금 그 포인트가 저도 조금 좀 아쉬운 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야겠지만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뒤에서 네, 말씀을 얘기하시죠.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고안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 두 가지. 남성분들은 특히나 되게 민감하실 것 같은데 이 고안 근데 보통 40대 이상의 남성분들 부부 생활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뭐 다른 원인들이 또 많이 있는가 보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고안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습관 두 가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고안이 작아진다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기사가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남성 호르몬의 수치와 농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어떤 그런 습관인데 첫 번째 뭐냐면 매일 소주 3상 이상 마시는 사람들. 좋네요. 3잔이 아니라 한 7잔을 마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말은 적당한 음주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말이겠죠. 근데 이게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서 어떤 분들은 술 한 잔도 들어가면은 몸이 좋지 않다. 그런 분도 계시고 약간의 술은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기도 하다. 근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약간이나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꾸준히 오래 먹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회식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그 문화가 있잖아요. 혹시 혼술이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혼술이요? 혼자서 술을 그렇죠. 마시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혼자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이게 이제 저희 확실히 그 술 깨는 양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포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어떨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뭐 팀별로 회식을 하니까 뭐 10개씩 들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아예 없고요. 근데 의외로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들고 가는 경우는 또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떤 요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뭐 이렇게 시간들도 10시 아니면 다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그냥 오롯이 뭐 주위 환경 이런 신경 쓰지 않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종종이 아니라 자주 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모여서 이렇게 뭐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화는 줄고 그냥 혼자나 아니면 2명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술자리는 더 늘고 음성적으로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많이 늘고 또 그런 과정이 또 있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만드는 스테로이드 사용하기. 그게 스테로이드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을 이렇게 펌핑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도 이제 몸은 이렇지만 예전에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요새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추럴. 그러니까 헬스 선수들을 비교할 때 뭐 내추럴이 있고 로이더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추럴은 어떤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몸을 키우는 사람.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이렇게 대피라고 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그 장근육들은 잘 나와 있긴 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볼륨감은 좀 없는. 볼륨감은 없는. 근데 이제 로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테스토스테론 같은 이제 그런 호르몬을 주사로 투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정말 만화에서 보는 우리 그냥 막 팔뚝 하나가 막 머리통만 하고 이런 그 근육들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 예전에 저희들 보게 되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막 이렇게 막 그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네. 조각 같은. 머리가 양쪽 팔에 막 하나씩 가슴에 막 머리가 2개가 빵 박혀있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로이더라고 유튜브에
그 조회해 보시면은 뭐 그런 자기가 로이더였다라고 그런 어떤 경험을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중요한 게 약물이라는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 약물의 부작용이 뭐냐면 외부에서 과다하게 그 남성 호르몬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그 남성 호르몬에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남성 호르몬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작용들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자를 많이 못 만들고 그리고 두 번 성기능이 좀 약해지고 그리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립선이 커진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신 분들은 수염이 나신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목소리가 갑자기 남성화가 된다든지 임신 가능성도 떨어질 수 그걸 있겠네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런 거 같은 거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100% 고환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더 이런 나아가서 심장에 어떤 비대가 오기 때문에 되게 수명도 짧으세요. 뭐 단명하신 분도 있으시고 40대 뭐 중후반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